학창 시절 모두가 한 번쯤 외워봤던 그들의 이름.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했죠.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말이야. 자, 그럼 다 같이 기분 좋은 상상에 취해봅시다. 내가 만약 왕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의 왕 하면 떠오르는 것. 의리의리한 구중궁궐에서 아름다운 궁녀들을 곁에 두고 최고급 식재료로 차린 수라상을 받으며 신하들을 호령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왕의 24시. 해 뜨기 전인 새벽 5시 기상에서 왕실 어른들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 해 뜰 무렵 조회를 한 뒤 신녀들과 학문 토론 겸 정치 토론인 경연에 참석하고 아침 식사. 식사 후 곧바로 신녀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고 각 행정관리들과 회의한 뒤 간단히 점심을 먹고 또다시 관료들과 함께 경서의 내용을 토론하는 주강에 참석, 학문을 익히고 오후 3시부터 상서 검토, 그리고 다시 저녁 경연. 오후 7시쯤 시작되는 저녁 경연은 보통 서너 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그렇게 업무를 마치고 왕실 어른들을 찾아가 문안 인사로 하루를 마감하면 밤 11시가 돼서야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 왕이 처리하는 직무는 10,000가지나 될 정도로 많다고 하여 만기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왕의 움직임은 모두 신하들에게 노출되었고 정확하게 기록되었다. 지금은 아니 되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용변마저 자유롭게 볼 수 없었는데 반드시 궁녀가 보는 앞에서 왕의 전용 유강인 매화틀의 용변을 봐야 했고 왕의 배설물은 궁중의사들에게 옮겨졌는데 궁중의사들은 용변을 직접 맛보고 왕의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감별해내야 했다. 바쁜 일정 속에 용변조차 마음대로 볼 수 없었던 왕의 궁궐 생활.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왕을 힘들게 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왕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다. 조선의 제3대 왕. 아버지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세운 개국공신이자 조선의 기틀을 다진 창업군주 태종. 왕자 시절 왕위 싸움에서 조선의 중신들을 처단하고 피를 나는 형제들까지 무력으로 제압했던 천하무적 태종이 유일하게 무서워했던 존재가 있었으니 편전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태종을 몰래 엿보고 있던 누군가. 걔 누구냐? 바로 사관이었다. 그는 태종을 몰래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는데 사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한 태종은 앞으로 사관의 입거를 금지하도록 하라. 사관의 입거를 금지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그런데
사관은 이에 굴하지 않고 병풍 뒤에서 엿듣고 절차도 없이 숨어 들어오고 얼굴을 가리고 몰래 미행까지 하며 태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 도중 말에서 떨어져 다치게 되는 태종. 태종은 이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는 게 싫어 신하들에게 은밀히 명한다. 이 사실을 절대 사관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하지만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왕께서 사관이 알게 하지 말라 하였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은 물론 기록하지 말라는 것도 기록하지 말라 했다며 기록하는 사관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던 태종. 천상천하 이화독존 태종도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정신으로 무장한 사관 앞에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며 당평책, 균역법을 실시하고 신문고를 설치해 태평성대를 이끈 성군, 조선의 21대 왕 영조. 그런데 이놈의 임금 노릇 이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냐. 1737년 3월 26일 영조가 엉엉 울며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발생한다. 대체 영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제의 발단은 과거 시험에서 이현필이라는 선비가 제출한 답안지. 이현필은 답안지에 영조가 궁녀를 너무 많이 뽑는 것에 대해 질책했던 것이다. 그러자 영조는 무슨 왕이 궁녀 하나도 마음대로 못 뽑냐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실제로 왕실에서 궁녀를 뽑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왕이 궁녀를 더 뽑으려고 하면 신하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며 왕을 비난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때문에 병력 증강보다 더 힘든 게 궁녀 증원이라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다. 그렇다면 신하들은 왜 왕의 궁녀 선발에 제동을 건 것일까? 그것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내시든 궁녀든 왕 옆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왕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동시에 왕권 강화로 연결되는데 신하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즉, 궁녀 증원에 대한 논란은 왕권과 신권의 힘겨루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왕들은 신료들의 견제에 맞서 실질적으로는 궁녀의 일을 했지만 궁녀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 일종의 비정규직 궁녀인 무수리를 뽑는 것으로 궁녀 증원을 대신해야만 했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자신을 보필할 궁녀조차 함부로 뽑을 수 없었던 상황. 영조가 임금 노릇하기 힘들다며 눈물을 흘렸던 것은 이런 견제 세력에 대한 통탄스러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1506년) 연산군의 폭정에 시달리던 조선의 조정. 이에 이조참판 성희안, 지중추부사 박원정, 이조판서 유순정 등이 주축이 된 반정군이 궁궐로 진격해 연산군의 측근을 살해하고 연산군을 피한 뒤 진성대군을 왕으로 옹립했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11대 왕 중종이다. 중종은 자신을 왕으로 추대해준 반정 공신들을 등에 업고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썼는데 그 과정에서 조광조 같은 훌륭한 문신을 등용했다. 그런데 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조광조에게 혼나고 있는 왕. 혹시 요즘 혼자 계실 때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중종은 자신이 등용한 신하인 조광조에게 공부를 게을리한다며 야단을 맞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중종은 신하들 때문에 조광지초와 이별까지 해야 했는데 중종의 조광지처 단경왕후 신씨, 그녀는 연산군 제위 시절 이조 판서를 지냈던 신수군의 딸로 12살 나이에 당시 진성대군이었던 중종과 혼례를 올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 자연스럽게 왕비가 됐다. 신씨는 남편이 왕위에 오르자 매우 좋아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런 그녀에게 허락된 행복은 고작 일주일뿐이었다. 왕비를 폐하셔야 하옵니다. 폐하소서. 왕비를 폐하셔야 하옵니다. 신씨 집안은 폐주 연산군과 인척간이니 만약 일찍 통모하지 않으면 후에 염려가 되기에 처단하기를 청하옵니다. 중종의 신하들이 왕비를 피하라고 간언했던 것이다. 신씨 아버지 좌의정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으로 중종 반정에 동참하지 않아 중종이 집권한 이후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는데 이에 중종을 왕으로 세운 반정 공시인들은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 없다 하여 신씨를 피하라 간한 것이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신하들을 위해 매우 사랑했던 조광지처를 버려야 하는 극한의 상황. 신하들의 말에 따를 것인가, 사랑을 택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종은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종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견에 따라 밖으로 내치겠다. 결국 신하들의 손을 들어준다. 자신을 왕위에 옹립해준 신하들의 강압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쫓겨난 신씨. 중종은 사랑하는 그녀에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였다. 혹시 힘있는 왕이 되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는가? 태종과 영조, 중종 외에도 서자 등용 문제를 넣고 재임 기간 내내 신하들과 싸워야 했던 선조. 인조의 계비인 장렬 왕후의 복상 문제로 신료들과 충돌해 예성 논쟁을 벌였던 현종. 성을 벌하겠다는 북벌론을 주장했지만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접어야 했던 효종 등의 사례에서도 신하 때문에 곤욕스러웠던 왕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의 왕. 어쩌면 그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평민들의 삶을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른다.